IMF의 확장 재정 정책 권고 새겨들어야. IMF가 세계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 재정 지출을 해온 세계 각국에 계속적인 확장 재정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에서입니다.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세계 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입니다. 10년 전 강력한 재정 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 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 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1위를 기록한 레바논 116.4%는 대규모의 한국 폭발 사고로 GDP 30%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 DSR마저 역대 최고치 1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 GDP의 약 21%의 절반 11% 정도여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재정 수지 적자, 세수 초과 재정 지출 규모 역시 GDP의 4.2%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적자 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 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 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입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 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 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1차는 보편, 2, 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 선별 또는 보편, 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의 한 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촌 직계 혈족,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왔다. 단, 고소득, 고재산,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 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 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합, 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 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승합, 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 매체, 현수막, 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배달특급이 신축년을 맞아 1월 16일부터 기존 회원 및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이벤트를 연달아 진행한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각 지역별 할인 10% 이벤트를 시작으로 총 4가지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먼저 16일부터는 기존 화성시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화성시 지역 할인 10% 이벤트가 시작한다. 최대 3,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23일부터 29일까지는 파주시 10% 지역 할인 이벤트, 30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는 오산시 10% 지역 할인 이벤트로 이어진다. 다만 모든 주문에서 쿠폰은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서비스 지역 확대를 앞둔 배달특급은 21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가입 회원만을 대상으로 선착순 2,021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도 발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1월 19일과 26일 이번에 화요일에 지화자 좋다 배달특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화폐로 결제한 회원에게 10%의 할인 쿠폰을 추후 지급할 예정으로 더욱 풍성한 소비자 혜택을 마련했다. 기존 지역화폐 결제 시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던 혜택과는 별도로 추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20일에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 착착착 설 선물 세트 100원 딜 이벤트 등도 차례대로 소비자를 찾아간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화성시 소비자들부터 지역 할인 이벤트를 시작해 각 지역 기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들에게도 넉넉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배달특급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출시 한 달 만에 총 가입자 11만 명, 총 누적 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에 신선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